6만원. 직장인 평균 점심값인 9,289원의 6.4배로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일주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6만원. 연인들의 평균 1회 데이트 비용인 59,800원의 근사치로 국민 평균 행복지수와 향후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만원. 제가 또 병신같이 하수구에 쳐버린 돈입니다. 그것도 한국 하수구가 아니라 프랑스 하수구요. 반지의 제왕 골룸은 프랑스의 나콘이 유통하고 독일의 다이달렉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미리 말하자면 당연히 액션도 없고 어드벤처도 없는 점이 핵심이지만 말이에요. 레드폴을 리뷰할 때만 해도 전 그 게임이 올해 최악의 게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플레이하자마자 와우! 개씨발! 제 머릿속을 뒤집어 놨죠. 반지의 제왕 골룸에 비교하자면 레드폴은 올해 최다 고티 수상감일 정도입니다. 벨런 원더월드의 뮤지컬 시퀀스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질 지경이라니까요. 뭐... 안돼, 멈춰! 멈추라 했다! 뮤지컬 멈춰! 프랑스 하수구는 라따뚜이들의 주서식지인데 제 6만원이 온전할지 좀 걱정되네요. 일단 이 게임은 발매 전부터 불안했었습니다. 무려 1년 반씩이나 발매가 연기되었거든요. 발매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구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보통 게임이 이 지경까지 오면 발매돼봤자 개 병신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야모토 시게루가 직접 디렉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에요. 아무튼 전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 6만원을 프랑스 쥐먹이로 주기로 결심했고, 걔들이 코팅된 종이를 먹는진 모르겠지만 게임을 킨 뒤에 제가 놀란 부분은 딱 두 부분입니다. 비주얼이 솔직히 그 정도로 나쁜 편은 아니라는 점과 골룸 모델링은 그 정도로 나쁜 편이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획 단계부터가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어느 날 막 자다가 일어나서 외치는 거죠. 골룸! Oh my fucking god! 여러분! 어제 My Dream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반지의 제왕 프리퀄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주인공이 골룸인 게임을 만들고 싶어. 조현병의 영양실조와 탈모, 골다골증과 그리고 저체중에 걸린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정말 퍽이나 재밌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유럽색 아니 친구들. 골룸을 플레이하는 경험은 단 하나입니다. 이 족같이도 애정이 안 가는 캐릭터를 가지고 등반하고 또 등반하고 또 등반하는 거죠. 제가 이 게임을 모두 클리어하는데 대략 2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벽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다 봤어도 골룸의 암벽 등반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요. 프로도한테 뺨아리만 맞아도 직사할 것 같은 신체 능력을 가진 주제에 클라이밍 실력 하나는 죽여줍니다. 제 말은 진짜 죽여준다고요. 게임 전체가 플랫포머를 표방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게 일단 이 게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뛰어다니다 보면 가속도 엔트로피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방출해줘야 하는지 가끔 그냥 지 혼자 날아가서 뒤져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도대체 왜? 또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이동할 수도 없고, 또 어쩔 때는 잡았어야 마땅한 벽도 못 잡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벽에 분칠이 되어 있는 벽 점프를 해야 하는 구간들이 아주 환장합니다. 벽에 붙어서 달려야 하는데 도통 붙지를 않아요. 좀 올라가져라. 좀 왜 도대체 붙지를 않는 거야 벽에. 아니 여기 뛰면은 그냥 붙는다며. 아니 되는 게 없잖아. 게임 플레이를 이렇게 족같이 만들어놨으면 길이라도 똑바로 알려줘야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는 게 복장이 터집니다. 비디오 게임이라면 무릎 플레이어가 진행해야 할 길을 혼동하지 않게 눈에 띄게 표시해줘야 마땅합니다. 특히나 등반이 있는 게임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덩쿨은 도대체 무슨 차이를 지녔기 때문에 내가 쳐 뒤지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씨발 어떻게 구분합니까? 달라붙는 벽을 매번 쳐 바꾸는데 시각적으로 독특하지도 않으니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좆도 없다고. 특히 이 구간에서는 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한참 찾았습니다. 제 시야에서는 도저히 보이질 않더군요. 이 게임에도 간단한 내비게이팅 시스템이 있긴 한데 아주 그냥 지 좆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켜지지도 않아 더 난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정답을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띵동! 정답은 바로 이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씨발놈들이 진짜로 장난해! 오! 그리고 또 뭐가 일관성이 없는 줄 아세요? 개씨발놈의 그림자입니다. 이 게임은 참 안타깝게도 잠입 플레이가 가미되어 있는데 그림자 속에 숨으면 골룸의 특수 능력인지 뭔지 아예 게임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왜 절대 반지를 찾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시스템을 온전히 활용해야지만 몇몇 레벨들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게 씨발 또 어떤 그림자는 되고 어떤 그림자는 안 돼요. 왜 이 그림자는 숨어지는데 왜 이 그림자는 안 숨어지냐고. 존나 헷갈리잖아. 아니 씨발 이 자리는 애들이 오히려 다 봐야 되는 자리 아니야? 왜 아무도 몰라? 게임 전체가 언차티드의 열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열합판이란 표현도 고급스럽네요. 언차티드의 좆바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쏘는 재밌는 구간은 전부 삭제해버리고 언차티드에서 가장 재미없는 플랫포밍 부분만 죽어라 20시간 동안 반복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개 좆같은 조작감으로 말이에요. 아이 씨발. 아니 진짜. 아니 여기는 왜 미끄러지는 거야 도대체? 뭐 발라놨어? 나갑시다 여기서. 아니 이게 뭐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앞서 골룸의 클라이밍 능력이 좋다고 했었는데 진지하게 골룸의 신체 능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원작에서 골룸이 오크를 목 졸라 죽일 정도의 근력이 있었나요? 제가 반지의 제왕의 잘못된 버전이라도 본 겁니까? 오크를 맨손으로 목 졸라 죽이는가 하면 제자리 멀리 뛰기의 비거리도 너무 멉니다. 점프 비거리는 씨발 무슨 슈퍼마리오의 세제곱을 뛰어버리는 데 반해서 수직 낙하 데미지는 또 얼토당토않게 살짝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발목뼈가 부서지면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씨발 뭐예요? 골룸은 초인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병신 새끼인 겁니까? 이런 게 게임 내에서 지속적으로 혼란되니까 나중 가면 플랫포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됩니다. 저기를 씨발 뛰라고 만든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 진짜 뛰어갈 수 있고 여길 씨발 못 뛰어내린다고? 라고 생각하면 진짜 발목부터 아작나면서 뒤져버립니다. 이건 씨발 기본적으로 게임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면서 이게 액션이니? 20시간 동안 한 가지 행위만 반복하는 것이 심지어 벽에 붙어있을 때는 회피 같은 행위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미라도 따라붙으면 그냥 꼼짝없이 죽어줘야 됩니다. 거미 새끼들. 근데 내가 이 게임을 좀 알죠. 높은 곳에 있으면 어차피 못 따라와요 이 게임.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적 고질 거미니까 올라올 수 있구나. 생각을 못했네. 오! 씨발! 아니 이거 2대만 맞으면 죽는데? 좋됐다 씨발. 잠깐만 선생님! 아파! 쉣! 아니 씹새끼들아 뭐 어쩌라고. 96년도에 나온 3D 플랫포머들보다 못한 이 게임은 내부 사정을 알고 나면 이따위 걸 액션 게임이라고 내놓은 이유가 진짜로 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골룸의 개발사인 다이달릭 엔터테인먼트는 본래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씨발 일단 캐릭터가 점프라도 하니까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했겠죠. 평생 클릭만 하는 게임만 만들어왔던 팀인걸요. 이러니까 3D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3D 게임의 필수적인 카메라를 다루는 방식이 씨발 젤다 시간의 오카리나보다 후진적이에요. 봉에 매달려 있을 때 제가 입력하는 방향과 아예 반대로 가기도 하는데 이는 카메라가 뒤집혀 있을 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쉽게 볼 수 없는 사각에다가 발판을 달아 제끼는데 이 씨발 새끼들이 무슨 전진 키노피오 대장 처만듭니까? 카메라 시점 돌려대면서 길 찾는 게 게임의 유일한 퍼즐 요소 이게? 오 씨발 들킨 것 같은데? 들켰다.
피할 거야. 아, 길이 어디냐 근데? 길이 어디야 선생님? 길이 없는데요 선생님? 오래? 게임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난이도를 올려야 했겠죠. 근데 씨발 이지랄로 카메라를 바짝 올려야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좀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뒤로 점프라는 버튼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타이밍을 게임이 대신 알려주는 셈이긴 합니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쯤에서 뛰면 될걸? X가 있었는데. 이렇듯 버튼 같은 UI나 UX도 저를 매번 당황시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내볼게요. 골룸이 맨손으로 오크의 목을 졸라 죽이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버튼 연타하기. 전형적인 퀵타임 이벤트처럼 버튼을 연타하는 겁니다. 보통 액션 게임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죠. 두 번째, 그냥 한 번만 누르기. 개발자가 퀵타임 이벤트를 싫어한다면 뭐 나쁘지 않죠. 세 번째,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고 오크가 죽을 때까지 홀드하기. 글쎄요, 홀드는 액션 버튼에는 잘 배정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튜토리얼에서 분명 길게 누르라고 적어주기는 하는데 제 상식선을 너무 벗어나는 조작이라 헷갈립니다. 차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크 어깨나 좀 주무르고 내려오기 일쑤였죠. 그리고 범퍼 버튼과 트리거 버튼의 아이콘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저를 헷갈리게 만들거나 아예 구라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벽을 타다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화면상에서는 X를 누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A를 눌러야 돼요. 이건 진짜 씨발 무슨 엿먹을 하고 만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끔찍한 완성도를 가진 골룸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모든 목적이 족같이 지루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미션이 누군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Make your death count. That's what they call slaves. Help us. Yesterday, fighters already placed the explode. Coming back down. You're making wait. Hardly saw him. Created that wall of Any reasons why you're not in? 게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슨 딱정벌레를 잡으려고 하다가 나즈굴에게 잡혀 오크 감옥에 가는데요. 결국엔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트에서 정말로 노예 짓을 해야 되는데 가축들 축사 정리하고 밥 주고 죽은 노예 인식표 챙겨오고 웬 잡일이란 잡일은 다 시킵니다. 정말 말도 안 나오게 재미없고 지루하길래 전 다른 게임들 마냥 조금만 참으면 탈출하는 파트인 줄 알았죠. 뭐 그런 클리셰 있잖아요. 장비를 다 뺏기고 숨어서 도망쳐야만 하는 답답한 잠일 레벨 같은 거요. 그런데 이 미칠 새끼들은 실제로 게임의 절반을 여기서 보내게 합니다. 며칠 후, 며칠 정도야 노예짓 뭐 그냥 자발적으로 하죠. 거뜬하죠. 몇 주 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버틸만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그만하고 싶어. 전 제가 6만원이나 지불해놓고 게임 내내 욕이나 처먹다가 노예짓이란 노예짓은 다 하는 경우는 살다 처음입니다. 6만원이면 씨발 실제 현실에서 롯데월드 종일권으로 놀러갔다 올 수 있는데 제가 왜 가상세계에서 노예짓을 해야 되는지 심히 의문이네요. 그마저도 노예일이라도 다채로웠으면 어디 좀 낫죠. 광산, 야수 조련장, 노예 광장 이 세 레벨로 게임의 반절을 우려먹습니다. 똑같은 레벨을 적어도 2번씩 재활용하는 거죠. 벨런 원더월드에서도 레벨은 6개나 채워 넣었었는데 말이죠. 살다 이 정도로 우울한 게임은 처음입니다. They're sending the weak up to the tower. 약한 노예는 위에 데려가서 죽이나봐요. 내 차례? 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느리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죽기 싫어서. 이게 원래 제 속도거든요. 근데 제가 죽기 싫어서 뭐 늦게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참 선생님. 그리고 이 게임에서 대아무는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말이나 좀 걸면 아무 이유 없이 욕이나 처먹기 일쑤고 욕이라도 안 처먹더라도 하등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이죠. Thy daughter has a lovely profile. It reminds me of a sponge. a sponge. 네 딸이 스펀지 같다고? Without question. 아니 씨발 갑자기 네 딸 스를 시전한다고? Quite unlike. 뭐 모든 NPC가 상호작용도 안 되거나 의미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으신 분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아무 반응 하나 얻어낼 수 없는 데다가
웬 탈모 걸린 사족보행 노예 새끼가 지들이 모시는 분한테 다가가도 제지 하나 없죠. 보통 막아서거나 게임 오버 화면 같은 걸 만들어두는 건 좀 상식 아닙니까? 이 게임에서 그나마 제일 많은 대화를 하는 NPC는 이 쇠약한 노인이라는 할아범탱인데 제 노예 사수죠. 근데 이 사수라는 새끼가 기력이 많이 쇠한지 인수인계한다는 명분으로 같이 하라고 받은 일인데 저만 일 시켜놓고 지는 멀찍이 떨어져 구경이나 쳐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 노예제도에서도 짬대우는 해준다 이거지. 심지어 이 광산 레벨에서는 지는 레버만 조작해서 문만 열어주고 저한테는 폭발물을 던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계급사회인데 까라면 까야죠. 하지만 워낙 미끄러운 조작감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는데 이 씨발 노망난 새끼가 다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아니 이 개새끼야, 네 임무는 딱 하나였잖아. 레버 당기는 거! 이젠 또 꼈네요. 진짜 환장에 돌아가시겠네. 결국 전 레벨 전체를 초기화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전부 다시 해야 했다고! 모르겠어요. 이 게임은 가끔 로딩을 다시 안 해주는 게 일상입니다. 예를 들면 커다란 거미가 쫓아오고 도망을 가야 하는 이벤트가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요. 가끔 죽으면 추격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저를 잡아먹습니다. 거미가 한번 활성화되면 로딩을 해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씨발 스카이넷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AI가 진화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하기도 전에 쳐 죽이면 지가 이기는 줄 아나 보죠? 물론 농담입니다. 이 게임 AI는 사실 개 멍청하기 짝이 없거든요. 길을 막으면 옆으로 피해서 가는 간단한 AI도 짜여져 있지 않은 데다가 적 몬스터도 저를 쉽사리 죽이지를 못합니다. 야, 너는 옆 동네 그 몬스터헌터 도스판고 형님한테 좀 배워야겠다. 야. 이 씹새끼 이리와. 넌 동료들한테 버림받은 놈이야. 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놈이라고. 죄송해요. 아무튼간에 게임의 딱 중간까지는 오크들의 수발이나 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뭔 두뇌 풀가동 폴가이즈 레벨을 통해서 말이에요. 헛! 이렇게 어떻게든 탈출을 한 뒤에 자유가 찾아오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이번엔 갑자기 엘프 진영에게 붙잡힌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나저나 간달프 이 새끼 왜 이렇게 목각인형처럼 생겼죠? 아무튼 어떤 경위로 잡힌지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요. 병신 게임들이 그렇죠 뭐. 즉 이 게임은 절반은 오크 진영에서 절반은 엘프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중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끼들 이거 디자인이 엘프 맞나요 이거? 그냥 씨발 게이 포르노 배우 같은데. I see, and a breath of fresh air will not hurt you 와 either. 얼굴 봐 씨발 존나 I 징그러. shall take you to the tree. 엘프 진영에서의 게임 플레이는 일단 더 이상 욕을 덜 처먹고 채도와 밝기라도 높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게임하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거든요. 하지만 레벨 디자인을 따져보자면 이 부분부터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크 과목도 레벨 디자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나 의미 없는 발판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엘프 구간부터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엉망진창입니다. 동선도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데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잠입이 안 그래도 엉성한 게임인데 적이 너무 무작위로 배치되어져 있죠. Got you. 레벨은 너무 방대해지고 복잡한 동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게 벽에 매달렸다 점프했다 기어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하다 보면 주와 인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일단 어딘가로 가고는 있는데 어딜 가고 있는지는 까먹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힘겹게 숲을 빠져나와 보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리고 안 그래도 족같은 레벨들 등산하는 것 자체가 심란해 죽겠는데 왜 자꾸 두세 번씩 연속으로 보여주고 지랄들입니까? 뭐 놀리는 거예요? 병신들아 이제부터 너네가 올라가야 될 산이란다. 잘해보시라고 좆반다고. 이런 개새끼들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대충 요점은 이해하셨겠죠? 이 게임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미완성입니다. 제가 해왔던 평점이 낮은 게임들과 굉장히 유사한 만듦새를 지니고 있죠. 어디서 본 것들은 있어가지고 대충 베껴서 쑤셔 넣기는 했는데 당연히도 찬란했던 원본과는 달리 흉측한 결과물들만이 남을 뿐이죠. 예를 들면 수집품 같은 시스템도 구색은 갖춰놓았습니다만 숟가락, 생선 뼈에 깃털 이게 다 뭡니까? 씨발놈의 거 모아봤자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좆같아지기만 하는데요.
We could use that. 나도나 이거 버튼 누르는 대로 소리가 나오네요. We could use that. 이거 좀 가능하겠는데? 어디 보자. 이거를 여기다가 We could use that. Yeah, baby. We could use that. yeah. We could use that. 여러분, 둔고양이 이번에 디지털 싱글 We Could Use That 그 스포티파이에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주시. 퍼즐도 어떻게든 구색은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등반만이 유일한 컨텐츠인 이 게임에서 어떻게 퍼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플레이했던 퍼즐이 존재합니다. 레버를 이용해 수위를 조절하고 떠다니는 나무통과 저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야 하는 꽤 완성도가 높은 퍼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할 정도로 잘 만든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씨발 골룸 게임에 쳐넣고 지랄이십니까? 제가 옌병 히스테리 부리는 게 아니라요. 게임이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규칙을 정하고 나서 행하는 놀이를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시작할 때 아무런 규칙과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짓수를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게임 중간중간에 규칙을 추가하기를 즐깁니다. 예를 들면 이 종탑에서 저는 길을 아주 오래 헤맸습니다. 절대 제가 빡대가 낸 게 아니라 길을 아예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제 의지가 아니라 단지 우연으로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길이 생겼습니다. 이런 개 씨발 새끼들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었잖아! 전 세계 수천만 가지의 게임들은 저마다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 내에서 여러 과제를 던지고 플레이어가 수행하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되죠. 요점은 규칙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 퍼즐도 나무 넘어뜨리는 것도 결국 물리를 이용한 퍼즐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죠. 물리를 이용한 퍼즐이 있는 게임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이 개씹 족같은 새끼들이 10시간 동안 벽타기만 시켜놓고 이딴 걸 갑자기 풀라고 퍼즐을 던져놓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정답을 고안해내냔 말이에요. 수능조차도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없다고요. 확률과 통계 열심히 공부해갔더니 갑자기 윙가르디움 레비 어우사 실기시험 보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요. 적어도 플랫포머를 만들어놨으면 점프를 이용한 퍼즐을 쳐 만들던지 해야지. 이 새끼들은 해본 게임이 하프라이프 2밖에 없나 보죠? 모르겠어요. 도대체 개발진 대가리에 뭐가 쳐드는 겁니까? 또 진행을 하다보면 갑자기 뭔 마법 결계를 해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계를 해제하기 위해선 여기서 일어난 대량 살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증거품을 수집해서 맞춰야 하죠. 엘프 귀쟁이 새끼들 마법은 그딴 식으로 굴러가나 보죠. 과학수사로. 그래 뭐 물속에 있는 칼자루, 나무 위에 있는 활 이런 건 쉽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거뜬하죠. 근데 이 씨발 새끼야 발자국! 6명 중에 맨발이었던 새끼 이름을 맞추라고? 이런 미친 새끼들이 제가 무슨 셜록 홈즈입니까? 결국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전체 레벨을 거의 1시간 동안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이런 건 진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3D 액션 게임에는 전혀 맞물리지가 않는 시스템이에요. 일단 개 지루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제작진들이 개발을 할 당시에 자기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단 겁니다. 일은 떨어졌고 자신들 전문 분야는 아니라 뭘 만들진 모르겠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주 30시간만 일하면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차피 게임은 나올 테고 사람들은 살 텐데요. 그렇게 다이달릭 엔터테인먼트의 개발진들은 게임이 발매된 지 하루 만에 사과문을 성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 부족을 한탄하며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약속까지. 꽤나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있는 사과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게임의 개발 자체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서사 위주의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을 개발하던 개발사에게 액션 어드벤처 플랫폼 게임을 만들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갑자기 서울대를 쳐 갈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사라도 좀 잘 쓰던가 이 개새끼들아. 너는 잘하는 거! 골룸의 캐릭터성에 맞게 몇몇 상황에 맞닥뜨릴 때 골룸과 스미골이 내면의 갈등을 합니다. 이 말싸움에서 누구의 승기를 들어주느냐에 따라 게임의 분기가 아주 세세하게 나눠지기는 개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 단락에서는 거대 거미에게 친구를 제물로 바치고 도망을 칠지,
친구에게 위험을 알리고 같이 도망을 칠지 골룸과 스미골 중 한쪽 편을 들 수 있는데요. 씨발 어느 쪽을 편들어도 어차피 친구는 잡아먹힙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결계를 푸는 걸 도와주는 이 여자 엘프를 향후 위험이 될 거라 생각해 목을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가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계속 선한 인격인 스미골로 플레이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차피 2회차 골룸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스미골의 편을 들어줬죠. 그런데 인연이 나중에 다시 만나면 갑자기 자기 몸에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Stay away from me. Fine. I need your eyes. But touch me again and I swear I shall blind you forever. 이런 미친 여자가 난 당신 몸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어. 선택지는 만들어놨지만 어차피 결과는 하나인 겁니다. 이게 존나 웃긴 게 게임 중에 새를 한 마리 부화시켜서 골룸이 키우는 내용이 있는데 알을 부화시킬 때도 그 색을 염색시켜서 어떤 색의 새를 키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흰색으로 골랐어요. 스미골이니까 착하게 기르려고. White. Why ain't white birds? Elf brood. 근데 나중 가면 어차피 얘가 갈색이 됩니다. 난 씨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착하게 길렀는데 지 혼자 집 나가더니 염색 조지고 탈선을 갈겨버립니다. 개 쌍놈의 새끼가 그냥.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전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모든 대화문에서 상냥하게 대답했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이렇게 타인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골룸과 스미골의 최종 선택에서 스미골이 말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마지막 말싸움을 이겨놓으면 배드엔딩이 떠요. 씨발 착하게 살았더니 엔딩이 좆박습니다. 니미를 씹새끼들아. 그러니까 그냥 조시나 깔아줘 이 개같은 게임. 스토리도 엉망이고 퍼즐도 플레이도 엉망이고 캐릭터도 조작감도 유틸리티도 UI도 그냥 다 좆같다. 요즘 시대의 유럽 게임에는 도대체 무슨 막아 낀 겁니까? 서구권 게임들이 최근 보여주는 행보는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품질 보증조차 안 되는 싸구려 게임들이 다시금 튀어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병. 이 게임의 디럭스 버전이 $70입니다. $70. 젤다랑 같은 가격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점점 업계에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이 게임 하기 전까지 젤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단 말입니다. Thought you got away, eh?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제는 진짜로 좀 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몸에서 좀 열도 나는 것 같은 게 상당히 어지러운데요. 젤다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젤다, 내 젤다 어딨어? 내 젤다. my precious.